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SNS나 방송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교육, 노동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놓고 있죠. 친윤계에서는 유 전 의원을 반지성주의적 비난만 남발하는 정치 협잡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주루 마커가 주음인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이 여권의 대표적인 노맨으로 자리 잡은 느낌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향해 잇따라 노를 외치고 있죠. 지난달 말부터 SNS에 윤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요. 경제, 외교, 교육 등 분야도 가리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논평을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IAEA 조사 결과만 그대로 믿을 생각이었다면 시찰단은 대체 왜 파견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벌써 바람잡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는 글이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겨냥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꺼낸 말을 문제 삼은 건데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차원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라는 것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든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복지조차 방산처럼 이 경쟁, 시장화, 산업화 추구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데요.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방위 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일 때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이 3대 개혁을 추진을 해왔죠. 노동, 연금, 교육이 대상인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유 전 의원도 이 3대 개혁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은 말뿐이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같은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왜 취임 이후에 1년 1개월이 지나도록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그런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 구체적인 안,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이게 왜 없냐. 그리고 맨날 말로만 하겠다 그래요. 2년 차 들어왔는데 계속 말로는 하겠다 그랬는데 안 나오잖아요. 최근 대통령이 하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죠. 윤 대통령이 이 수능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가 발단이었는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 수능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 외에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 킬러 문항은 배제하라는 뜻이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가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일갈했습니다. 교육계획이 진짜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 수능, 그중에도 국어의 비문학의 킬러 문항 이렇게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지금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예요. 즉흥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 이 불안과 혼란 대난리가 났잖아요. 예. 킬러 문항을 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몰아간 것도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적혔습니다. 그게 진짜 킬러 문화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능의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입니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죠. 바로 이 카르텔인데요.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킬러 문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더구나 그런 역할이라는 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국가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은 적어도 배제되고 그런 카르텔은 좀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인 것입니다. 카르텔은 이 부당한 담합이나 짬짬이를 일컫는 말인데요. 유 전 의원은 이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실언을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학원 강사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타개를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일종의 악마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민간 단체, 예? 시민 단체 이권 카르텔, 예. 노조가 이권 카르텔 이러다가 지금은 교육 당국하고 학원을 이권 카르텔이라 그러잖아요. 학원 강사들 지금 때려잡는 거를 일종의 이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옆으로 프레임을 돌려가지고 예. 공격 대상을 그 학원 강사로 정한 거예요. 유 전 의원의 지속적인 윤 대통령 때리기는 이 친윤계와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형국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들이 나서고 있죠. 이 이용 의원이 이 반격에 선봉에 섰는데요. 유 전 의원을 향해서 이 현안에 대한 논평은 이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민주당식 선동 정치를 방불케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의 내부 총질에 호응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정책 전문가라 불리던 정치인 유승민은 어디로 가고 반지성주의적 비난만 남발하는 정치 협잡꾼 유승민만 남은 것인지 기고하고 안타깝습니다. 내부의 총구를 겨누며 무차별 난사를 가하는 어리광에 가까운 치기에 호응할 국민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거들었습니다. 이 말꼬리 잡는 정치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안타깝다며 유 전 의원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유 전 의원이 천박한 정치를 펼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사실 박 의장은 이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기보다 유 전 의원의 도발에 넘어간 측면도 있죠.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정치권에 와서 수많은 아첨과 아부를 봐도 이게 진짜 이 아부가 요번에 이 아부 제가 빵 터졌는데 예.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예. 대통령 보고 이 수사 많이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 이 천재적인 아부예요 이게. 자, 오늘은 이 비윤 외길을 걷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주민해봤는데요. 그간 친윤계의 등살에 밀려 여러 고초를 겪었죠.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이 당원 100%를 변경으로 출마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유승민계로 분류되던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 친윤석열계로 돌아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당내 기반이 약화되면서 이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건 이 당내 비윤계를 최대한 결집하려는 목적인 듯합니다. 총선 국면에서 친윤계가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중도층 유권자를 호소할 수 있는
당의 구원투수이자 대한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겠죠. 과연 그 전에 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유 전 의원의 입에서도 예스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예스맨의 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No. Yes.